안녕하세요. 미국의 명분 하버드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와 도착하자 생각지도 못한 한국의 상황을 보고 믿기지 않다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ait, are you serious? You're telling me people climb mountains in the middle of Seoul? 하버드대 동아시아 문화연구 세미나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이 강의실에서 한 교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인왕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는 북한산 정상 라면과 막걸리 체험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이게 요즘 K-하이킹, 즉 K-등산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산이 그냥 등반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산에서 걷고 절을 보고 라면을 끓여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 모든 게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대가 최근 새롭게 개설한 글로벌 문화 속 지역적 일상이라는 수업의 일부였다. 그리고 이 수업을 수강한 20명의 학생들은 수업의 하이라이트인 현지 체험, 수학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한국이라 너무 뻔한 거 아냐? K-팝, K-드라마는 이제 질렸어. 근데 도심 속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건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학생, 바로 클레어 매튜스, 21세, 하버드대 3학년, 전공은 인류학. 그녀는 어릴 적부터 전 세계 문화를 탐구하고 여행하며 자란 글로벌 키드였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서울의 산들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됐다. 그녀는 구글에 북한산 인왕산을 검색해보았고 몇 분 만에 그 비주얼에 압도되었다. 고궁과 한옥마을,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산자락. 이게 진짜야? 산 바로 아래에 궁궐이 있어. 결정적인 순간은 레딧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게시글이었다. 한국에 사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버스 타고 20분이면 북한산 도착. 등산로 입구엔 노점상에서 파는 떡볶이, 핫도그, 그리고 등산복 입은 아주머니들.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은 지상 최고의 맛. 그 게시글에는 전 세계 외국인 등산객들의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다. 서울 등산은 진짜 미쳤다. 이런 걸 어떻게 일상으로 누려? 나 서울 갔다가 그냥 등산하려고 3일 더. 이건 신의 설계다. 도시, 전통, 자연 다 있다. 그녀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번 수학여행, 한국으로 가야 해. 하버드대 수업 발표에서 클레어는 팀을 대표해 발표를 했다. 주제는 K-등산 서울의 산이 말하는 삶의 방식. 그녀는 등산을 통해 만나는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한국인들의 일상 속 힐링 문화, 그리고 산을 매개로 형성된 지역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다. 산이 그저 오르는 곳이 아니라면 서울의 산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철학을 담은 미니어처입니다. 우리는 K-팝이 아닌 K-등산을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20명 중 18명이 서울에 손을 들었고 그들의 수학여행 목적지는 바로 대한민국 서울로 확정됐다. Claire, you're going where for hiking? 클레어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울에 산이 있다고? 라는 반응은 기본이었다. 일부 친구는 거긴 다 건물 아니야? 라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냥 도시 아니었어? 라고 되물었다. 하지만 클레어는 확신에 차 있었다.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야. 그 안에 자연, 역사, 음식, 그리고 등산까지 다 있어. 이건 진짜로 특별한 경험이 될 거야. 하버드 수학여행 준비팀은 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등산 일정과 문화체험 코스를 짰다. 북한산 국립공원, 인왕산 트레킹, 남산 둘레길 체험, 한옥마을 탐방, 그리고 마지막은 정상컵라면 앤드 막걸리 클래스까지 포함된 풀코스였다. 한국관광공사도 협조에 나서 이들의 여행 일정에 맞춰 도시명, 등산체험센터 투어와 등산복 대여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K-등산 문화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등산을 여가로 즐기는지, 왜 가족 단위로 주말마다 산을 찾는지, 그리고 산을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닌
정신적 회복의 장소로 여긴다는 설명에 학생들은 점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산 정상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등산 끝나고 막걸리를 마신다고? 이거 무슨 문화야 대체? 와, 나 한국에서 등산복 사올래. 나이키 대신 K2 입어보자. 그리고 출발 전날 클레어는 혼자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검색했다. 서울 등산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졌다. 50대 부부가 북한산을 오르며 찍은 일상, 외국인 유튜버가 한강을 건너 인왕산을 등반하는 기록, 한국 중학생들이 체육 수업 대신 등산을 하는 브이로그까지. 그녀는 고요한 새벽에 인왕산 정상에서 찍힌 영상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야. 이건 그 나라의 삶을 체험하는 일이야. 클레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수학 여행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언젠가 TV에서 본 BTS나 넷플릭스에서 본 한국 드라마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진짜인 그 무언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왜 산을 오르려 하는가? 답은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 있음을 믿는다. 그리고 출발 당일 하버드대 수학여행단 20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K-팝도 K-드라마도 아닌 K-등산이라는 새로운 한류를 만날 준비를 하며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클레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 그리고 그 배경에 우뚝 솟은 산의 실루엣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게 도시 한복판에 있다는 산? 공항 로비에 발을 디딘 하버드 학생들 앞엔 서울관광재단 직원들과 도시명 등산센터 가이드들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Welcome Harvard students. Ready for K-hiking? 이라는 문구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첫날 일정은 서울 시내 적응 및 짧은 오리엔테이션,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한강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벼운 도보 투어가 이어졌다. 클레어는 서울의 깨끗한 거리, 조용히 움직이는 지하철, 정돈된 자전거, 도로에 먼저 놀랐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 저 산밤에 불이 켜지는 거야? 저기 서울타워도 있고 저기 올라가면 도시 전체가 보인다는데. 다음 날 드디어 첫 K-등산 일정이 시작되었다. 장소는 인왕산. 등산센터 앞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무료로 대여 가능한 등산화, 기능성 재킷, 간이 샤워 시설과 물품 보관함까지. 무엇보다 직원들은 유창한 영어로 등산 코스를 안내하며 라면 먹는 위치까지 추천해 주었다. 이게 무료라고? 진짜? 미국의 캠핑장이나 국립공원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장비 대여는 기본적으로 고가였고 샤워 시설은 대부분 유료 혹은 부실했다. 클레어는 이 서비스에 깜짝 놀랐다. 인왕산 등산은 생각보다 수월했다. 서울 한복판이라는 점이 무색하게 숲은 울창했고 바위들은 웅장했으며 숨을 쉴 때마다 숲향기가 진하게 났다. 학생들은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한국 등산객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와, 저 사람들 우리한테 인사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가는 등산객에게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힘내세요라는 말을 듣고 활짝 웃었다. 클레어는 고개를 돌려 서울 전경을 내려다봤다. 도시의 빌딩들 사이로 옛 고궁의 지붕이 보이고 한강이 은빛 띠처럼 흘러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큰 도시인데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다니. 그녀는 미국의 대도시를 떠올렸다. 뉴욕이나 시카고에서 이 정도 자연을 느끼기 위해선 차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했다. 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상 밖에 존재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달랐다. 산은 삶의 일부였고 모든 이의 주말 루틴이었다. 그날 점심은 인왕산 중턱에 있는 작은 정자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클레어는 한국 등산객들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코펠에 끓는 물을 부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산에서 직접 끓여 먹는 라면이라니 이게 무슨 라이프 스타일이야. 바람이 솔솔 부는 산중턱, 소나무 아래에서 먹는 따끈한 신라면. 땀을 흘린 후에 짭짤한 국물은 입 안에서 폭발하듯 퍼졌고
그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이게 바로 한국이구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무언가. 학생들 중 몇 명은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TV 속 한국인이 된 듯한 감정을 느꼈고 그 속에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조계사와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북촌 한옥마을로 이동했다. 고즈넉한 한옥 사이를 걸으며 한국의 전통과 자연이 등산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 저녁이 되자 숙소 앞에 위치한 전통 막걸리 집으로 향했다. 등산을 마치고 마시는 막걸리. 그것은 한국 등산 문화의 정수였다. 학생들은 고소한 전과 함께 막걸리를 한 잔씩 받아들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Cheers to Korean hiking. 지금까지 해본 여행 중 단연 최고다. 클레어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과 함께 산들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다. 산은 한국에서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이고 철학이며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이건 단순한 산행이 아니야. 이건 문화 그 자체야. 서울에서의 둘째 아침. 하늘은 청명했고 공기는 부드러웠다. 하버드 학생들의 일정은 바로 북한산 등반. 전날 인왕산이 예열이라면 오늘은 진짜 등산이었다. 사전에 교육받은 코스는 도봉산 코스 중 초보자 등급.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제법 거리가 있는 길이었다.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주변은 이미 현지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들, 하이킹 스틱을 쥔 노년의 커플, 등산용 배낭을 맨 직장인 청년들까지. 클레어는 한국은 진짜로 산을 사랑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그러나 첫 고비는 곧 찾아왔다. 산길 중턱쯤 그녀는 갑작스레 발에 불편함을 느꼈다. 전날 신었던 등산화가 자신의 발 모양과 잘 맞지 않아 오른발 새끼발가락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괜찮아? 좀 아픈데 뭐 참을 수 있어.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일행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해지며 통증은 심해졌고 발을 절뚝이기 시작했다. 결국 중턱의 정자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한국인 몇 명이 옆에 앉아 있었고 그중 한 아주머니가 힐끗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클레어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뭔가 불쾌한 말투로 한국어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외국인인데 등산도 못하면서 뭘 올라온다고. 그 말은 분명 클레어를 향한 것이었고 그녀는 바로 알아차렸다.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다고 생각했기에 이 한마디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었다. Was that about me? 응, 그런 것 같아.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고 클레어는 모처럼의 감동이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어서 온 건데 그냥 외국인이라고 무시당하는 건가? 그녀는 조금씩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한국의 환대가 표면적이었다는 생각마저 스쳐갔다. 그녀는 침묵한 채 남은 산행을 포기하고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함께 하산하려고 일어섰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다른 중년 등산객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Excuse me, I saw you limping. Do you need a bandage or anything? 그는 등산용 가방에서 작은 구급상자를 꺼냈고 클레어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 한국인은 친절하게 그녀의 발을 확인하더니 새끼발가락의 물집에 소독약을 바르고 부드러운 밴드를 감아주었다. Sometimes older people say things without thinking. But it doesn't mean all Koreans are like that. I am really sorry if you were hurt. 그 말에 클레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계속 말했다. Koreans have strong hiking culture. Some older people think of the mountains like their own backyard. So when they see someone struggling, they may grumble. Not from hate, but from habit. 그제야 클레어는 자신이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머니의 말은 무례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혐오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산 문화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정서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남성은
이 근처에 아주 좋은 뷰포인트가 있다며 그녀를 짧은 거리로 안내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말문을 막게 했다. 수묵화처럼 흐릿한 산등성이들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펼쳐졌고 햇살은 황금빛으로 도시를 감싸 안고 있었다. 그 순간 클레어는 자신이 놓칠 뻔한 감정을 되찾았다. 지금 이걸 포기했으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녀는 한국인 남성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Thank you so much. I almost misunderstood everything. 그 남성은 웃으며 말했다. No worries. Korea is not perfect, but it's always trying. 그날 저녁 하산한 후 등산센터에 들른 학생들은 그곳에서 등산 후 힐링 클래스에 참여했다. 허브차와 전통 다식을 먹으며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 클레어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엔 실망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생각보다 겉으로만 친절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녀는 눈빛에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겉모습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배려심 있어요. 저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새벽 5시 클레어는 홀로 숙소를 나섰다. 짐은 이미 다 쌌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남산 순환로를 향해 걸었다. 남산타워로 이어지는 길. 그 익숙해진 돌계단 위를 조용히 밟으며 천천히 걸었다. 서울의 아침은 늘 분주하지만 조용하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구름들. 그 순간 클레어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곳이 자연과 도시, 현대와 전통,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왜 여기가 이렇게 편할까? 그녀는 산중턱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다. 붉은 기와지붕이 깔린 한옥마을, 고궁, 고층 아파트, 끝없이 이어지는 한강. 그리고 그 뒤로 끝없이 펼쳐진 산맥.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꼈다. 처음엔 흥미, 그 다음엔 감동, 그리고 잠깐의 오해와 실망.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따뜻함이었다. 도봉산 등반 도중 발을 다쳐 내려오려 했던 순간 그녀에게 손을 내민 그 한국인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Korea is not perfect, but it's always trying. 한국은 완벽하지 않지만 항상 노력하는 나라. 그건 바로 지금의 그녀 자신과도 닮아 있었다. 그녀는 하버드에서 많은 이론을 배웠다. 문화, 민속, 사회, 종교, 그리고 인간 행동. 하지만 서울의 산에서 한국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 속에서 그녀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진짜 문화를 체험했다. 그건 바로 공존의 감각이었다. 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고 길에서 만나는 노점 아저씨부터 전통 사찰의 스님까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존재했다. 누군가는 등산을 운동이라 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명상이라 불렀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밥 먹는 곳이라 말했지만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했다. 클레어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수업 과제를 정리했다. 주제는 단순했다. 산이 내게 가르쳐준 것. 그녀는 조용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한국의 산은 높지 않다. 하지만 그 산들이 내게 보여준 것은 누구보다 높은 인간성이다. 나는 서울의 산에서, 사람들의 눈빛에서, 뜨거운 라면, 국물과 막걸리 잔에서 이 나라의 따뜻한 심장을 느꼈다. 이 도시는 너무 빠르게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한국은 결코 보여주기 위한 나라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나라였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왜 사람들이,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이곳의 산을 오르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지를. 그것은 단순한 풍경 때문이 아니다. 그건 사람 때문이다. 한국은 나에게 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건 단순한 수학 여행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클레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다시 한번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았다. 인천공항 활주로 저편으로 멀어지는 북한산 능선, 흐릿한 안개 속에 떠오르는 남산타워,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을 품은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상하다. 이제 떠나는데 왜 이렇게 다시 오고 싶지?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꼭 다시 오자.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어도 조금 배워오자. 산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오늘도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처럼 서울에 사는 단순한 등산지가 아니라 사람의 삶과 문화, 그리고 마음까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K등산에 푹 빠진 하버드 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사연은 어떠셨는지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